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 요 녀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녀석 같은 경우는요. 요 녀석은 또 조금 다른 방식을 쓸 거예요. 어차피 결론적으로 원리는 같아요. 옆에 있는 애들을 잡아다가 끌어서 덮어쓰기 한다 라는 개념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완전히 동일하지만 이 녀석은 뭐를 할 거냐면 애프터 이펙트나 포토샵 쓰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덮는 것보다 더 많이 쓰시는 게 결국 늘려서 덮는 거죠. 늘려서 덮는 방식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거의 뭐 네모나니까 그냥 사각형 리니어 윈도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빈치 쓰면서 항상 별로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다빈치 리졸브의 네이밍 센스인데요. 왜 사각형을 리니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얘네들은 굉장히 독자적인 이름을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각형이 대충 들어갔죠? 이 영상은 뭐 움직이지 않습니다. 딱히 움직이지 않아서 움직이면 트래킹 해주면 돼요. 이 상태에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패닝을 해줘도 됩니다. 패닝을 이렇게 해줘서 이 녀석을 여기로 끌어다 덮을 거예요. 끌어다 덮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드 사이징에서 역으로 펜을 이제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는 광원이 이쪽에 있어요. 광원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거 뭐 이렇게 어두운 데를 약간 밝혀주고 뭐 밝은 데 살짝 어둡게 해주고 이런 밝기 조절을 통해서 잡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처럼 생각보다 비슷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덮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빠요.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앞서서 패닝을 하지 않고요. 패닝하지 않고 원래 이쪽으로 갑니다. 제가 이거를 밝기 조절을 해놨으니까 덮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위스 값 있죠. 위스 값을 늘려줄 겁니다. 그리고 패닝을 해줘서 위스 값이라는 거는 이제 좌우로 당겨서 길게 해주겠다는 거죠. 좌우로 길게 당겨서 길게 해주고 패닝을 해서 또 살짝 덮어주고 자,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조금 더 늘려야겠네요. 이게 늘릴 때마다 이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앵커 값이 달라가지고 계속 이 좌우로 늘리면 옆으로 자꾸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소스 값에서 이 녀석 3번인가? 네, 이 녀석을 약간 소프트 값을 더 주면 되겠죠? 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나름대로 볼만하고 여기서 아주 살짝만 밝혀주겠습니다. 네, 거의 똑같아졌어요. 밝혔더니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크게 이렇게 만드셔서 뭐 이 정도만 이렇게 해주셔도 되겠죠. 이 정도에서만 살짝 블러를 걸어 주셔도 티는 거의 안 납니다. 지금 보시면 원본, 고정본 뭐 크게 문제 없이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한 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덮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늘려서 그냥 거기를 덮는 방법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부분을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밝기 조절을 조금 해주시거나 그 뒤에 이제 다음 노드를 만들어서 근처를 한 번 더 박스 쳐주셔서 블러를 살짝 걸어주시면 많은 경우에 뭐 이 정도면 그냥 얼핏 봤을 때 모르는 수준이겠죠. 거의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알고 계시면 갑자기 불의의 순간에 야 요거 좀 지워줄 수 있어? 근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몇 번 테스트를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모든 경우를 지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덮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그걸 이용해서 지우는 거라 경우에 맞게 행동을 하시면 되고 못 지우는 것들은 확실히 여기서는 못 지운다. 따로 합성 툴을 써야 된다. 요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제때 말씀을 안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로고라는 것 특징이 로고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로고 바로 옆에는 뭐를 안 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사용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로고를 지우는 정도에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방울토마토만 지워주세요. 이거는 아마 못하시는 작업이겠죠. 요거는 확실히 색보정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합성 수준으로 넘어가야지 진행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다. 옷 같은 데 있는 로고는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어요. 옷에 있는 로고가 예를 들어 뭐 나이키 같은 경우는 좀 조그맣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덮어쓰기라고 그 부분을 좀 넓게 해가지고 블러링 처리를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좀 티가 덜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움직임이 되게 많아서 그림자 같은 게 막 훅훅 지나간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명확하게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요건 할 수 있어요, 요건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다면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혹은 이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비용이 추가될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고생을 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모르고 그냥 했다가는 할 수 있는데요? 라고 무작정 얘기해놨다가는 굉장히 고생합니다. 카페에서 몇몇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게 합성과 색보정, 그러니까 후반 작업은 어떻게 보면은 좀 전문화되어 있어서 경계가 어느 정도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물론 이제 능력자분들은 이것저것 다 잘하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다른 작업, 그 분야가 아닌 다른 작업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비용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진행하시면서 명확하게 요건 할 수 있다, 요건 할 수 없다, 이걸 아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는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옆에를 끌어가지고 어떻게든 뭉갤 수 있지만, 이런 방울토마토는 어렵습니다. 지금 색보정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는 거의 지우실 수가 없어요. 보시면 이 녀석을 만약에 딴다라고 했을 때 정교하게 따내는 것도 일단 일이지만, 어디 와서 덮어쓰기 할 게 없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요 후라이팬 밑에 있는 이 그릴, 튀어나온 그릴 같은 걸 다 만들어서 붙여주셔야죠. 아예 포토샵 같은 데서 그려와서 저기 위에 덮어쓰기를 한 다음에 트래킹을 하셔야 되는 느낌이죠. 만약에 방울토마토를 지우고 싶으시다면. 후라이팬에 아무것도 없는 이미지요? 근데 그런 이미지가 있다면 차라리 합성 쪽에서 하시는 게 더 빠를 겁니다. 합성이라는 분야는 특정 부분을 정교하게 분리하는 것과 정교한 트래킹에 더 최적화되어 있어요. 다빈치 리졸브 컬러 페이지에 있는 트래킹은 빠르지만 정교함은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색보정에서 많은 경우 트래킹은 아주 정교하게 딴다기보다 좀 넓게 따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빠르게 대략적인 트래킹을 할 수 있으면 충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작업들은 여기 있는 퓨전 페이지에서 작업을 진행하시고, 아마 그쪽에 있는 작업 방식을 따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미지가 있다면 에펙이나 이런 데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한 거는 비교적 쉬워요. 소스들이 단순해서. 근데 만약에 진짜 복합 무빙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트래킹이 진짜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어떤 빛의 방향성이 바뀌진 않아요.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보다 광원이 움직이는 상황이었다면 이거 더 힘들 겁니다. 저도 이제 이 질문을 받고 라이브를 해야지라고 고민을 했을 때, 그래도 여러분들 앞에서 좀 잘 지워지는 걸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워 보이는 소스는 다 제했습니다, 일부러. 여기서 조명이 움직이거나 카메라가 복합 무빙이 들어가면 진짜 안 지워져요. 이거 데모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데모에서는 다 잘 되는 것만 보여줍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지울 때는 이것보다 피곤한 상황이 많다는 거, 지금처럼 되게 제한된 경우에나 지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연속적으로 카메라 작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네 컷이 있는데, 요 세 번째 컷은 어떻게도 안 지워져요. 빛이 움직여가지고 지우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는 그런 것들 다 고려해봐서 요거는 못 지웁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보통 지워달라고 의뢰하는 분들은 다 지울 수 있는 줄 아는데 어떤 컷은 되고 어떤 컷은 안 된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서 합성으로 넘어가야 된다. 만약에 뭐 5컷 중에 2컷은 지울 수 있는데 3컷은 못 지운다. 그럼 2컷이라도 지워줄까? 아니면 5컷을 전부 합성하는데 맡길래? 라고 물어봐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요 노드 사이징 같은 경우는 잘 쓰면 굉장히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제가 수업할 때 그 이상한 예시 들거든요. 사람 눈깔 하나 더 만들기 뭐 이런 거 재밌으시라고 예시를 듣는데, 노드 사이징은 개인적으로 채널 분리할 때랑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울 때, 요럴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노드 사이징은 어디다 쓰는 거냐라고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요럴 때 씁니다. 그래서 짧았지만 그래도 알차다, 오늘 내용은.